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수능 시험 본 날 저희 라방 이제 시작해 보는데요. 네, 오늘 저희 간식은 김미루 변호사가 떡볶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떡볶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비싼 차례 콜피스를 따라서 저희가 떡볶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미루 변호사가 추천해준 떡볶이집에서 네, 배달을 시킨 겁니다. 순한 맛인데도 맵습니다. 소주가 있어야 되는데 떡볶이는 아니 맥주. 네, 떡볶이에는 맥주죠. 네. 김미루 변호사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제 사건 담당 변호사님인데 너무 만족 중입니다. 누구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이 사진을 저희가 좀 바꿔봤어요. 떡볶이를 노려보고 있는 조이인데요. 그리고 저기 당당히 질문 중에 하나가 화해 공고 결정 후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내야 되나요?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 이제 5만 원. 근데 뭐 금액이 증액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법적으로는 이혼은 된 상황이세요. 불륜 방조죄 처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불륜을 도와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나 해서요. 외도하는데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거나 소개를 시켜주거나 한 경우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이제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그러면은 배상 액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상환한테 하는 그 배상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책임을 물으려면 이제 상간자에 대한 책임 물으면서 같이 물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정말로 방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는 확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별거 중에 짐 빼는 거 도와주면 안 되나요? 도움 준 사람 그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호사인은 원래 절도죄가 성립되지 되죠. 않기 때문에 네. 짐 빼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친족 상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이시면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친구들이 도와줬다 그러면은 그게 2인 이상 합동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수절도, 특수절도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괜히 친구 짐 빼는 거 도와줬다가 법적인 이제 송사에 얽힐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배우자가 빚이 있어서 개인회생 중이라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이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이제 법정 양육비 이런 부분은 감액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별히 감액 청구가 들어온 경우가 아니나 조정조서나 판결에 의한 양육비는 지급은 해야지 이제 되는 게 원칙이고요. 저도 우리 동네 신전 떡볶이 주문했어요. 저는 여기 신전 떡볶이 처음 먹어봅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개인 사업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재산 분할 더 받기 힘든가요? 물어보셨어요. 개인 사업하면 개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재산에 포함되는 건 있습니다. 근데 법인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 법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시키기는 어렵고요. 다만 법인의 이제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 주식 부분에 대해서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으십니다. 최근에 유명한 최 회장님 그 이혼 사건 생각해 보시면요. SK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인의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거지. 변호사님들도 평소에 공부를 따로 하시나요? 또 다른 질문인데요. 재산 분할을 할 때 빚도 된다고 했는데요. 빚은 사실상 상대방이 받은 대출인데 그거 말고 저축과 아파트 보증금만으로 재산 분할이 되나요? 대출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대출은 이제 소국 재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대출이 지금 분할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질 때는 그 대출이 공동생활 채무에 사용이 되었는지 여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출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됐다거나 아니면 사업 자금 운용에 사용되었다거나 이렇게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쓰였다고 하면 그 부분은 소국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네. 당당히 질문 중에 하나가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이혼이 무효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어쨌든 혼인 관계를 종결시키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시를 한 거고 그게 협의 이혼을 진행 과정에서 의사 확인 기일이 안 나와가지고 없어지는 거 아닌 이상은 어떤 판결을 받고 한다면 그것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임시 양육자 지정을 받았는데 아동수당을 비임시 양육자가 받고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비양육자 계좌로 이제 아동수당 자동이체 이렇게 걸어놔가지고 그렇죠. 이제 소송하고 임시 양육자를 내가 키우고 있는데 아동수당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 정부 기관에 가셔가지고 양육수당 받는 계좌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꿔달라고 하는데 양육비에 포함인 거래요. 누가요? 누가요? 상대방이요? 아닙니다. 네. 양육비가 결정이 되는 거는 상대방의 급여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양육비 수당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양육비 이외에 양육비 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가서 바꾸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 불륜의 경우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가 더 나오나요? 모른 척하고 소송 진행이 더 유리한지요? 네, 위자료는 이제 부정행위가 이제 인정이 되고 입증이 되면 네. 당연히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재산 분할은 지금 그 불륜과는 크게 관계가 없이 재산의 어느 형성의 기여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모른 척하고 소송 진행이 유리한지는 아마 이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만약에 알고 다 모든 걸 터트린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네. 그 사이에 상대방이 이제 증거 인멸을 하거나 재산 처분을 한다거나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보전 처분을 다 한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저희는요, 돈을 받으려고 하는 분도 상담을 드리지만 돈을 줘야 하는 분도 상담을 합니다. 근데 돈을 줘야 하는 분들은 항상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줄 수 있는지. 네. 돈을 지금 빼셔도 어차피 통장 내역은 3년치가 줘야 되니까 다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있는 건 빼고 싶고 팔아버리고 싶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은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려 변호사 간만에 나와서 이제 라방했는데 어땠나요? 벌써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즐거웠고요. 저희 떡볶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저희는 남은 떡볶이를 이제 마저 먹으면서 목요일 저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목요일 저녁 되세요.